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괴의 해석 20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79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레둔, 산수몽에 대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와 고사학의 관점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계속했던 대로 기존의 한자에 관한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둔, 원형, 이정, 물용, 유유왕, 이건후. 둔은 크게 형통하고 고으면 이롭다 하니 갈 바가 있어도 가지 말아야 함이요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하니라. 남해근 교수님은 이 둔을 이제 이건후를 시스템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 이제 술의 둔은 상계가 수, 학계가 레죠. 그래서 둔의 의미에 대해서는 둔은 새로운 생명의 사트는 이제 막 지면을 땅을 뚫고 나오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둔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렵다는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준으로 읽으면 어렵다, 망설이다. 둔으로 읽으면 모으다, 축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물이 처음 생겨날 때 어렵다, 싹이 처음 나올 때 어려움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둔으로 읽겠습니다. 괴를 보면은 상계수는 물, 험난함, 통함, 노고, 일을 의미합니다. 학계, 뇌는 움직임, 진동, 우레, 장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름과 우레가 함께 일어나 비바람이 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기존의 전통적인 설명이고, 이제 고사역에서는 이제 술의 둔께를 어떻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자, 고사역은 이제 술의 둔을 어떻게 보냐면은 주공과 그의 형제들이 연관된 이제 어려운 일을 겪은 이제 헤쳐나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자를 보겠습니다. 둔, 원형, 이정, 물용, 유유왕, 이건후. 자, 이 원형을 두 개씩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여기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는데 저희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둔, 가장 형통하도다, 이롭다는 점이다, 갈 곳이 있어도 가지 말라, 이건후,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준으로 읽으면 어렵다, 둔으로 읽으면 모으다, 축적하다입니다. 이제 원형은 가장 형통하다, 그 다음 이정은 점의 물운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스토리는 괴사가 주공을 봉지에 가지 않고 호정에 남아서 제후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봉건제도 하에서는 제후가 왕의 방벽, 담장과 같이 이제 방어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자, 개별효로 보겠습니다. 자, 초구를 보면은 반환, 기존의 전통적인 설명은 반환을 머뭇거리다, 나아가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고사역에서는 반환을 반원으로 해석하여서 큰 돌, 담장을 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제후는 봉건 제도 아래서 왕의 담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은 이거정, 거주하는 곳의 점은 이롭다. 즉 큰 돌로 담장을 쌓으니 이제 방비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공격 가능성이 낮아서 이제 사는 곳의 점이 이롭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건후,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즉 주체는 주공이죠. 여기가 초구에 대한 설명이고, 구이 둔여저녀, 이제 둔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모인 사람들은 신랑의 혼사에 모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는 머뭇거린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둔녀저녀는 혼인하러 온 신랑이 어려워서 머뭇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승마바녀는 말을 타고 빙빙 돈다고 합니다. 즉 혼인하러 온 신랑이 어려워서 머뭇거리면서 말을 타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빙빙 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여자 정부자는 여자가 시집을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10년 내자는 10년 만에 시집을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6.3을 보겠습니다. 6.3은 즉녹무우 사슴을 쫓는데 몰입꾼이 없다. 즉 사슴은 천자의 자를 이야기하고 몰입꾼은 이런 반란에 대해서 동조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유입 우림 중 숲속에 들어갔으나 잡기가 어렵다. 군작이 불려사 군자가 기미를 보고 쫓는 것을 그만둔다. 즉 뒤쫓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정린 가면은 어렵다. 즉 사슴이라는 천자의 자리를 탐내는 것을 그만둬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6.4의 승마반여는 말을 타고 빙빙 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유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망설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혼인이 성사되지 않을까 두려워해가지고 약간 소심한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하러 용기 있게 나아가면은 결과는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둔기고의 둔을 이제 쌓아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살이 찐 고기를 쌓아둔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정흉 즉 작은 일은 괜찮고 큰 일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둔기고 양식을 비축해 두어서 소정길 나라를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길한 것인데 반란을 꾀하는 천자의 자리를 노리는 큰 일은 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상륙의 승마반여는 말을 타고 빙빙 돈다. 그 다음 읍혈연어는 피눈물을 흘린다. 즉 혼인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기존의 고사익이고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구 반환이거정 반환이거정 이건우 초구는 나아가지 못하고 나아가기가 머뭇거리고 주저함이니 바르게 머무는 것이 이로우며 제우를 세워야 이롭다. 반환을 머뭇거린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고사에게서는 담장을 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위는 둔여 전여 승마반여 비구원구 6위는 어려운 것은 머뭇거리는 것과 같으며 말을 탔으나 나아가지 못한다. 비구오구 도적이 아니라 혼인을 구하는 것이다. 여자 정부자 10년 내자 여자가 올곧아서 시집을 허락하지 않아서 10년 만에 시집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6.3을 보겠습니다. 즉녹무우 우입 우림중 군작이 불려사 왕린 사슴 사냥을 나아갔으나 몰입꾼이 없어서 오로지 숲속으로만 들어갈 뿐이니 군자는 기미를 보아서 그만두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런데 그만두지 않고 나아가면 인색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사를 보겠습니다. 승마반여 구홍구 왕길 무불리 말을 타고 머뭇거리니 혼인을 구하여 나아가면 길하고 이롭지 않은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호를 보겠습니다. 둔기고 소정길 대정흉 그 은택을 베풀기가 어려우니 작은 일에도 바르게 하면 길하고 큰 일에도 고자도 흉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를 기름, 재산, 혜택 이제 무엇인가 학설이 내립고 이 둔마저 이제 쌓다 어렵다 이렇게 학설이 있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은택을 베풀기가 인색하다. 그 다음에 재물을 쌓아둔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한 것이 있으니까 예전에 한 적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수레둔께를 주역 64개 노트 정리 수레둔께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육, 승마반여, 읍혈연어 말을 타고 가다가 내려서 돌아오면 피눈물이 계속 흘러내린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다산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원형 이정 물용 유유왕 이건우 두는 크게 형통하고 일을 맡아 처리함이 이롭다. 갈 데가 있어도 가지 말 것이며 제우를 세움이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개별효를 보겠습니다. 자 초효는 글자가 많이 깨져서 제가 이렇게
따로 글을 썼습니다. 초요 반환 이거정 이건우. 절름발이가 그 뜻이 머뭇거리지만 그 뜻이 정도를 향하고자 하여 비록 다리에 병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거처를 옮기거나 정하는 일은 이로우며 이건우 제후를 세우는 일은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름발이가 그 뜻이 한다 이거를 머뭇거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이 둔녀 전녀 승마반녀 비구호구 여자 정부자 10년 내자. 험난함에 처하여 배회하여 떠돌다가 말을 타고 되돌아온다. 도적이 아닐까 의심을 하였으나 도적이 아니라 혼인을 맺고자 하는 상대다. 여자가 정절을 지켜 자식을 낳아 기르지 못하다가 10년 만에 자식을 낳아 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6.3을 보겠습니다. 즉독무욱 유입 우림중 군자기 불려사방린. 사슴을 쫓음에 몰입꾼 역할을 할 산지기가 없으니 그것은 오로지 산지기가 숲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군자라면 이런 기미를 보아서 그 쫓던 짐승을 놓아주는 것만 같지 못하다. 계속 그 짐승을 쫓아 나아간다면 그것은 허물을 고침에 인색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사 승마반여 구원구 왕긴 무분디. 왕을 타고 되돌아오미니 말을 타고 되돌아오미니 혼인할 대상을 구하여 말을 타고 나아간다면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9~5를 살피겠습니다. 둔기고 소정길 대중류 그 혜택을 인색하게 베푸니. 그게 이제 다른 견해는 이제 축척하다 쌓아놓다 기름진 재화를 쌓아놓다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 혜택을 인색하게 베푼다고 합니다. 작은 일은 길하지만 큰 일은 흉하다. 여기도 조금 견해 대립이 있죠. 그 다음에 상류를 보겠습니다. 승마반여 읍혈연어 말을 타고 되돌아오미니 너무나 원통하여 피눈물이 줄줄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사역의 관점에 대해서 한글 정리한 것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둔께의 중심인물은 주공과 그의 형제들이다. 이제 여러가지 제후를 세우는 것, 혼인하는 것, 반역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주공과 그의 형제들이 연관된 이야기로 합니다. 이 둔은 준으로 읽으면 어렵다. 그 다음에 둔으로 읽으면 모으다, 축적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형은 가장 형통하다. 즉 아까도 얘기했지 두 개씩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정, 이롭다는 점이다. 점이 이로운 것은 가장 형통하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후 제후를 세우면 이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초구를 보겠습니다. 반환, 반환에 대해서 머뭇거리다 나아가지 못한다는 견해와 반원을 큰 돌을 쌓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고사역에서는 반원으로 읽으면서 큰 돌로 담장을 쌓는다. 즉 제후가 튼튼한 방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정 거주하는 곳의 점은 이롭다. 즉 큰 돌로 담장을 쌓으니 도적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아서 당연히 사는 곳의 점은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후를 세우면 이롭다. 그 다음 6.1을 보겠습니다. 둔녀 전녀. 둔녀는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 사람들이 모여있다. 즉 혼사에 치르기에서 구경하러 온 사람이겠죠. 둘째 둔은 어렵다 어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머뭇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승마반여 말을 타고 빙빙 돈다고 합니다. 즉 혼인을 하러 온 신랑이 어려워하여서 머뭇거리면서 말을 타고 나아가지 못하고 빙빙 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도적이 아니라 혼인하러 온 사람이다. 그 다음 여자 정부자. 여자가 시집을 가지 않는 것이다. 10년 내자. 여자가 긴세 혼인하지 않다가 10년 만에 시집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3을 보겠습니다. 즉독무우. 사슴을 쫓는데 몰입꾼이 없다. 사슴은 천자의 지위를 이야기하고 몰입꾼은 동조자, 방조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입 우림중. 사슴 쫓는 군자, 이제 유입 울증은 사슴을 쫓아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잡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군자기 불여사는 군자가 이러한 기미를 보고 사슴을 뒤쫓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낫다. 즉 뒤쫓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왕린 그럼에도 계속 간다면은 만약 상황이 어렵게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군자는 기미를 보고 쫓는 것을 그만두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슴은 천자의 자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몰입꾼은 동조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천자의 자리를 탐내는 것을 결국 포기하라. 가면 어렵다는 것은 이렇게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키면 너네들이 인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사 승마반여 말을 타고 빙빙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혼인을 하러 온 신랑이 말을 타고 나아가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빙빙 돌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무불리는 말을 타고 빙빙 돌면서 혼인을 구한다는 것은 이제 신랑이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 용기를 내서 계속 꾸준하게 추진을 하면은 길하고 결국에 혼인이 성사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둔기고 살찐 고기를 쌓아주다. 소정길 대정흉. 작은 일은 이제 군사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치안하는 작은 일을 하는 것은 길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군사를 기르고 양식을 비축하다가 큰 일, 반란 같은 반역을 꾀하면은 즉 천자의 자리를 찬탄하는 일은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육, 승마반여, 말을 타고 빙빙 돈다. 읍펼연어, 피눈물을 줄줄 흘린다고 합니다. 이런 결국에는 혼인이 성립되지 않아서 그 비통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수레중께는 사물이 생기는 초창기에 생기는 어려움, 축적에 관한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사역에서는 군자와 관련된 제후를 세우고 반란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산수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수몽께는 이제 몽매함을 깨우는 데 관한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사역에서는 성왕이라는 사람이 동몽으로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자글을 기존의 한자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몽, 몽형, 비아구 동몽, 동몽구와 초서고, 제3독, 득적불고 이정. 몽은 형통하니 내가 동몽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구하는 것이다. 처음에 물으면 알려주고 두세 번 물으면 모독인지라 모독한 즉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바르면 이롭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몽께는 몽매하고 어두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몽의 한자 풀이를 풀이 우거져 있는데 높은 땅 위에 초목이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덮여져 있으면 지혜가 밝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경몽, 발몽 이렇게 해서 밝은 지혜가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께는 간이고 학계는 감수입니다. 즉 상께간은 멈춤, 정지, 축적, 업을 의미합니다. 학계수는 물, 통함, 지혜, 은퇴, 도둑, 험난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날에 험난함이 있으니 험난함을 만나 멈추니 미혹함에 빠지는데 물은 결국 흘러가기 마련이므로 처음에 나와 흘러갈 것이 없으므로 몽이다. 또 몽은 교육의 원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몽께 관한 일반적 설명이고 이제 고사역 스토리로 구성하는 고사역에서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어린 성왕, 즉 주공의 조카가 몽매한 것을 소재로 주공, 삼촌이 섭정에서 친정으로 이르러 나아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자글을 보겠습니다. 몽, 형, 비아구 동몽, 동몽구와 초서고, 제3독, 독죽불고 이정. 내 몽, 형통하도다. 내가 동몽에게 가서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에게 와서 점을 치도다. 처음 점을 쳐서 알려주는데 두세 번 점을 치게 하면 점을 욕되게 하니 욕되게 하면 독죽불고 알려주지 않는다. 이롭다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동몽을 이제 성왕으로 보죠. 즉 목매한 사람은 누구냐? 성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나오게 된 계기가 주공이 동정을 앞두고 처음에 점을 쳤는데 성왕이 자꾸 이를 믿지 못하고 두세 번 점을 칠 것을 요구하니까 이제 이런 몽께 관한 배경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자, 개별 효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초효부터 살피면은, 자, 초교, 발몽, 목매함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나타낸다. 즉, 성왕이 처음에 점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점 치는 것을 목매함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용형인, 옥사에 갇힌다고 합니다. 갇히는 게 이롭다. 즉, 목매함에 갇힌 자가 이롭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성왕을 계속 이야기해요. 성왕이 약간 어리석어서 뭐 무식해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용탈지곡, 족쇄나 수갑에서 벗어난다. 즉 성왕이 목매함을 벗어나게 깨우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이 왕이 가면 어렵다. 성왕을 목매하면서 깨우치게 하는데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목매하여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포몽은 구위의 포몽은 목매한 자를 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공이 성왕을 포용한다. 즉 주공이 성왕을 도와 섭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납부, 목매한 성왕이 부인을 맞아들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자극과 아들이 가정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6.3을 보면은 물령치녀, 여자에게 장가들질 마라. 견금부, 높은 이제 돈이 많은 남자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유궁, 그러한 남자를 보니까 몸이 없다. 사족을 못 쓴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무유리냐? 높은 지위에 돈 많은 남자에게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여자에게 장가를 들면은 이로울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4를 보면은 곤몽, 목매한 사람이 공경에 처한다. 즉 성왕의 삼촌, 주공의 형제 3명이 숙부들이 난을 일으켜서 성왕의 곤란하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주공이 난을 이제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동정을 가는 거죠. 그 다음 6.5로 보면은 동몽, 어리고 목미한 사람이 누구냐? 성왕이죠. 그 다음 길, 결국에는 주공이 반란을 진압하니까 형제 나라를 평정하니까 이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구로 보면은 경몽, 목매함을 깨뜨린다. 즉 성왕이 반란을 정벌하러 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분리위구, 도적이 되면 이롭지 않다. 즉 성왕이 백성을 괴롭히는 도적 역할을 하면 이롭지 않다. 이어구, 그러나 성왕이 도적을 맞으면 이롭다. 즉 백성을 잘 지키면 이롭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라 이 말이죠. 자, 여기가 이제 스토리에 관한 설명이고, 이어서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이제 한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육, 발몽 이용형인 용탈지곡 이왕린. 초육은 목매한 것을 일깨우되 사람을 체벌하면은 그 목매한 질곡에서 벗겨두니 이로우나 그대로 나아가면은 인색하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용형인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죄인에게 이롭다는 견해, 죄인에게 이롭다는 견해와 형벌을 사용하는 게 이롭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그때 까다롭습니다. 구의, 포몽길, 납부길, 자극과 목매한 자를 포용하면 길하고 아내로 맞아도 길하니 자식이 집을 다스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3을 보면은 물용치녀, 견금부, 불유궁, 무유리. 여자를 취하지 말지니 돈 있는 사내를 보고 몸을 두고 있지 못하니 이룰 바가 없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비난의 대상이 돈을 보고 높은 지위에 돈이 있는 사람을 사족을 못 쓰는 여자가 비난의 대상이었는데, 나사는 그게 아니다. 지압이 남자가 비난의 대상이다.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때 이제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곤몽인, 공궁한 몸매함이니 부끄럽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5 동몽길,
순수하고 어린 몽인이 길하다. 이제 그 당시에 이 동이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했는데 고사역에서는 동몽을 이제 동자를 성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구 경몽 분리위구 위어구 몽매한 것을 일깨우는 것이요 도둑이 되는 것은 이롭지 않으며 위어구 도둑을 막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다산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몽형 비아구 동몽 동몽구와 초서구 제3독 독즉불구 이정 몽은 형통함이니 내가 동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구하는 것이다. 처음 점치면 알려주거니와 두세 번 점을 친다면 이는 신을 모독하는 것이니 모독한 즉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정 이를 맡아 처리하면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몽 이용형인 용탈질곡 이왕인 몽매함을 벗겨낼 것이다. 죄인에게 이로우니 발에 찬 족쇄나 손에 찬 수갑을 벗겨낸다. 가더라도 그 잘못을 고침에 인색할 것이다.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구입 포몽길 나쁘길 자극가 몽매함을 용서해 줌으로써 포용해주니 길할 것이다. 지아비가 부인을 맞아들이니 길할 것이다. 가장이 죽으니 자식이 그 가정을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육상을 보겠습니다. 물령치녀 여기 글자가 많이 끼워져 가지고 여기를 보겠습니다. 물령치녀 경금부 불유궁 무유리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여자를 취함에 금전을 보니 지아비가 몸둘 곳이 없으며 이룰 바가 없으리라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난의 당사자를 여자로 보고 있지 않고 부로 보고 있죠. 그 다음 육사를 보겠습니다. 곤몽인 몽매함으로 말미암아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허물을 고침에 인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동몽길 동자가 위로 어른을 모시고 있으니 길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상구 경몽 불리어구 이어구 몽매함을 격파함에도 도적에게는 불리하지만 도적을 막는 데는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미세하게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와 다산의 관점이 조금씩 차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사역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한글 정리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몽께는 괴사의 몽은 성왕, 동몽, 동자는 성왕을 이야기한다. 즉 주공의 섭정과 성왕의 친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몽은 어리석다, 즉 사물이 어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아구 동몽, 동몽인 어리고 몽매한 사람이며 성왕을 이야기한다. 비아구 동몽은 어린 동몽이 점을 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동몽에 가서 점을 치는 게 아니라 동몽구가 어린 성왕이 주공의 동정을 주고 점을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초서고 처음 점을 쳐서 알려준다. 제3독 처음 점친 것을 믿지 못하고 두세 번 점을 치게 하면은 점을 욕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즉불구 점을 욕되게 하면은 올바른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정 이롭다는 점이다. 점이 이로운 것은 주공이 결국 삼촌들의 반란, 주공의 형제들이 반란이 일으킨 걸 동정하여서 정벌하기 때문에 이정 이롭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초효를 보겠습니다. 발몽. 자, 발몽은 몽매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성왕이 점치는 관리에게 철없이 두세 번 다시 점을 치라고 때를 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용형인 옥사에 갇힌 사람의 점은 이롭다. 즉 몽매함에 갇힌 사람에게는 좋다. 즉 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용렬지곡, 용탈지곡 몽매한 사람으로 하여금 족쇄와 수갑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린 성왕의 몽매함을 깨우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왕인 가면 어렵다. 깨우치게 하였으나 여전히 성왕이 어리숙하게 있으니까 조금 골치 아프다. 난색을 표하는 거죠. 그 다음 구입
포몽. 여기서 목매한 사람은 성왕을 이야기하고 주공, 삼촌이 성왕을 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납부. 납부는 목매한 성왕이 부인을 맞아들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자극가. 자극가는 아들이 가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다음 육삼. 물용치녀. 여자에게 장가들지 말라. 근근부. 높은 지위에 있는 남자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 하니까 불유궁. 몸을 둘 바가 없죠. 그러니까 사족을 못 쓴다. 좋아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남자를 보고 사족을 못 쓰는 여자에게 장가들면은 망조다. 그러니까 이럴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에게 장가들지 말라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대상이 여자죠, 여자. 근데 다사는 이렇게 지압이 남자로 보고 있습니다. 고결한 선비가 돈과 재무, 돈도 취하고 여자도 취하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곤몽은 육사를 보겠습니다. 곤몽, 목매한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다. 즉 성왕의 삼촌, 숙부들이 난을 일으켜서 성왕이 공경에 처해 있으니 결국 주광이 성왕의 명을 받들여서 그 반란을 진압하러 갑니다. 이 상황 아직 반란을 진압하기 상황이 전이니까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몽, 어리고 목매한 사람은 성왕을 이야기합니다. 길, 결국에는 성왕의 삼촌이 난을 일으킨 것을 주공이 무사히 평정을 하였으므로 성왕에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상구, 격몽, 목매함을 깨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목매함에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드디어 이제 어린 성왕이 성숙해가지고 친정을 한다. 직접 나라의 정사를 살핀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리하고 도적이 되면 이롭지 않다. 성왕이 백성을 괴롭히는 폭군이 되면 도적이 되면은 이롭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구 도적을 막으면 이롭다. 즉 성왕이 정치를 잘해서 백성을 지켜주면 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목매함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고사역은 주공의 섭정과 성왕의 친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주역 64개 그 상경에 관한 첫 번째 개인 수레 둔께를 먼저 하였습니다. 저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중천건이나 중지고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고 또 너무 어려워서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번, 4번계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5번, 6번 수천수, 천수송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